기왕이면 좀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에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띵입니다.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대입 시사 질문으로 매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뭐냐면 초고령화입니다. 여러분들 고령화와 초고령화 차이 아세요? 고령화나 고령화 초고령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 고령화는 됐겠는데 아직 초고령화는 아직 진입을 안 했지만 조만간에 초고령화에 진입하게 돼요. 초고령화 기준이 무엇이냐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 비율의 20%를 넘어가게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근데 대한민국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면접관 모든 대학교에서 매년 물어보는 단골 면접 질문이 초고령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합당한 대안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하라는 게 면접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어떤 답변 많이 하게 되냐면, 자, 이제 노인들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고령화, 초고령화가 시작되면 일단 건강이라든지 그분들이 아프지 않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혜택,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뭐 그런 거 또 이야기도 하고, 뭐 외롭지 않게 해서 말벗을 해주는 그런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죠? 국가적인 지원, 돈 지원,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해줘야 된다. 이런 점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물론 그건 합당한 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현재 그런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기왕이면 좀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에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그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럼 그분들이 노인 일자를 갖게 됩니다. 일자를 가지면서 이제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용돈들을 하면서 또한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얼마씩 주죠? 거기 월 얼마씩 30만 원인가 그렇게 우리 거기에 연로하신 분들에게 거기에 돈을 매달 주죠. 그리고 또 뭐죠? 어떤 교통이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그런 게 무료단 말이에요. 정말 혜택이 좋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안을 우리가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연로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일단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긴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감정적, 즉 무기력함이에요. 무기력함.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분 이제 정년퇴직을 하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냐 그랬더니 물질적인 혜택도 물론 뭐 어떻게 먹고 살지도 물론 있긴 있지만 첫 번째가 열심히 일하시다가 갑자기 일을 안 하니까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회에서 이 정도 큰 공헌을 하고 정말 내가 회사에서 많은 가치를 기여한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간 사람인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라는 그러한 무기력증에 빠진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노인 자살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노인 자살률이 물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무기력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면접 때 어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물질적인 혜택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인 무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그 무기력을 태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노인 일자리를 하시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뭔가 허전함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런 답변을 하라고 아이들에게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좋은 팁이니까 이건 좀 메모 좀 해주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기계 쪽에서 전문가이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뭐 자기 뭐 회사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 나름대로 뭐가 있을까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는 돈 내고도 배울 수도 없고요.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노하우. 왜? 현장에서 쌓인 노하우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배우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기 실습 경험이 전혀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노하우도 없어.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면
얼마나 좋을 것인지 저는 이 대안을 저는 평가자에게 아이들이 말을 하라고 당연히 그 학생을 일단 대학교는 합격했어요. 떨어져나 최초업을 합격하고 그 다음에 면접관도 흡족하게 이렇게 지그저 고개를 끄덕거렸다라고 그 제스처까지 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고는 아이들한테 면접 보고 나서 야, 그 면접 보고 어떤 질문했어? 라고 먼저 물어봐. 그럼 답변 너 했어? 답변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더니 면접관님의 태도 어땠어? 그러면 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셨어요? 라고 그렇게 그렇게 저 물어보는데 끄덕끄덕거렸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거. 자, 보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젊은 아이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뭔가 노하우를 심어주고 그다음 뭔가 사회에 큰 가치를 기할 수 있다라는 뭘 주죠. 정말 그 자긍심을 준단 말이야. 그좀 무기력감 빠질 수가 없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래 내가 이렇게라도 지금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줄 수 있고 반면에 우리 젊은 사람 뭘 줄 수 있겠죠? 돈으로 배울 수 없는 놀라운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움을 우리 좀 기업에서도 활용을 하고 국가에서 활용하면 좋겠어. 기업에서도 그분들의 노하우는 아깝잖아. 젊은 사람을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 더구나가 이것은 또 연로하신 분들도 수입이 생기는 거고 또한 국가 차원에서 뭐가 있는 거죠? 빨리 그 공백을 그 기술이라든지 그 노하우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대안으로 하게 된다면 일단 그 노령 그 노인분들의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질적인 것도 충분히 거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요 이런 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 한 분야에서 전문가분들 계시잖아.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이제 새로 그 분야에 이제 진입한 그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 배움의 장이 있다라는 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정말 저는 매우 좋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런 답변을 추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돈 문제 그만하세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전 말씀을 이전 까먹었네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항상 TV를 계속 틀어놓거든요. 근데 TV를 틀어놓을 때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뉴스 틀어야 돼. 두 대인데 첫 번째 뉴스를 틀어야 되고 두 번째 홈쇼핑을 틀으라고 그래요. 근데 홈쇼핑을 왜 트냐 그 가오뚱하신 분들이 계세요. 일단 뉴스는 당연히 여러분 돌아가는 시사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거를 접하기 위해서 소재를 바꿔서 그런 것도 있는데 홈쇼핑을 왜 저희가 방송 계속 보게 되냐면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거 보면은 사회 트렌드를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사회 트렌드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홈쇼핑에서 많이 팔았던 광고가 말 그대로 벌써 많이 홍보했던 광고가 뭐 간장게장, 꽃게장 아니면 뭐 총각김치 그런 게 많이 팔렸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한 5년 정도 되니까 무엇이 갑자기 많이 팔리게 됐죠? 암 보험 광고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왜? 그만큼 암 환자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근데 최근에 이 광고가 하고 있어요. 그 광고 뭐죠? 치매 광고입니다. 치매 광고. 그래서 제가 광고 트렌드를 쭉 보니까 이 트렌드 자체에 광고 트렌드 자체가 바로 현재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근데 치매 광고가 늘어나는 거 보고 그래 우리 대한민국 65세 초고령화사 진입해 그러면 치매 노인분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 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초고령화에 대해서 치매 문제는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국가 차원에서도 물론 이 점을 해결할 대안이 있어야 되겠지만 치매 이것은 국가의 힘으로는 혼자 잘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합당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도 그 점도 여러분들 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